여러분 다음 문장들을 들으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먹고 싶어도 건강에 해로우니까 참는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리가 되더라도 운동한다.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건강을 위해 꾸준히 약을 먹는다. 어떠십니까? 맞는 말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당연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진리처럼 믿어온 것들이 60이 넘으면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저는 올해로 105세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철학을 가르쳤고 한국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뭔가 하나는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예전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노후만 길어졌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느새 낯설지 않아졌지만 모두가 100세까지 사는 건 물론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겁니다. 팔에 힘이 빠져서 물건 하나 들기가 힘들어지고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이유도 없이 컨디션이 자꾸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거나 오랜 벗이 세상을 등지면서 하루아침에 고독과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한꺼번에 덮쳐오는 겁니다. 80세가 되면 아무리 관리를 해도 몸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대, 늦어도 70대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의 생활이 말 그대로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5년을 살면서 주변의 수많은 벗들을 지켜봤습니다. 같은 나이에도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그저 무겁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7가지입니다. 들으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천천히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에 남과 비교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동창생 누구는 강남에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살았나?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는 공무원을 했어야 하는데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나는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세상이 불공평하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라도 만회해 보겠다며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벗이 있었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에 지인이 소개해준 투자처에 노후 자금을 넣었다가 순식간에 전부 잃어버린 경우를 저는 여럿 봤습니다. 비교에서 시작된 조급함이 그 사람의 노후를 통째로 흔들어 버린 겁니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됐다 해도 50대는 인생이 꺾이는 나이입니다. 계절로 치면 씨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거둬들이는 시기입니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체력이 이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전의 크기를 정하는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 모습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노년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남의 20억짜리 집을 부러워하는 동안 내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놓치는 겁니다. 105년을 살아온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빈털터리로 죽기로 결심하십시오.
처음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퇴직을 하고 소득이 없어지면 자산이나 예금을 털어서 생활비에 보태야 합니다.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산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자식한테 집이라도 남겨줘야 한다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도 꺼려집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려다가 정작 내가 마지막 10년을 굶주리듯 사는 것, 그게 과연 자식을 위한 일입니까?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있는 내내 적절한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곶감은 빼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남길 생각하지 말고 다 써버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탕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남기려는 욕심을 거두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움켜쥐려는 집착이 노년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고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통장 숫자만 들여다보다가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을 오늘의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빈털터리로 죽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도 처음엔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하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오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억지로 어울리고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공허한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허울뿐인 관계에 마음은 여전히 비어있고 사람들 틈에 있을수록 오히려 고독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메우려고 또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한번 혼자여도 괜찮다고 각오를 다지고 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또렷해지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남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남과 다른 특별한 하루가 열리기도 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립된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골 식당 주인과 나누는 짧은 인사, 동네 헬스장 선생님과의 가벼운 농담,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느슨한 연락, 마음속을 속속들이 내보이는 깊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갈 곳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단골 찻집에서 혼자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것, 그렇게 사회와의 접점을 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깊은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수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충만한 사람이 진짜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60세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여정의 중대한 관문입니다. 중년기에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이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찾아오면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치매까지 온갖 무서운 질병들이 도미노처럼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에는 지방이 너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하루하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입이 짧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살이 빠지니까 좋다고 태평하게 생각하다가는 70, 80대의 근감소증에 걸리거나 전신 기능이 저하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소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90대가 되어서도 내 발로 걷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것을 직접 먹고 싶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살을 빼서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근육을 늘려서 노쇠를 예방하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핑거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 보십시오. 손가락이 닿지 않을 만큼 종아리가 굵으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서로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소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다리여도 좋습니다. 굵을수록 좋습니다. 다행인 것은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단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근육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살을 빼려 하지 마시고 근육을 쌓으려 하십시오. 그것이 60 이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삽니다. 제목이 좀 과격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는다.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는다. 그렇다고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 웃기면서도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다 큰 자식의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이것저것 챙겨주려 기웃거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입니다. 자식 스스로 서야 할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끼고 돌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고 건강 잃었을 때 자식이 부양을 부담스러워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다 해줬는데 결국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달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 돈을 줘버리고 빈곤선에서 허덕이는 것보다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끝까지 내 삶을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단단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운동보다 바른 자세가 먼저입니다.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나쁜 상태로 걸으면 무릎과 허리에 오히려 부담이 가거나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자세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등이 굽고 무릎이 휘고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가끔씩 자신의 자세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S자를 그립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정면과 측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 뒤꿈치를 벽에 붙이고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근력 저하이고 또 하나는 오랜 습관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것, 그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몸을 틀어놓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 보십시오. 자세가 좋아지면 겉모습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근사한 맵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과 꼿꼿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세를 곧게 하면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가슴을 펴고 배에 힘을 주고 걸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의욕이 올라옵니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인생의 8알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가 주장한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성과의 80%는 일에 들인 시간의 20%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파레토 법칙 혹은 20대 8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20%라면 빈둥거리는 개미도 20%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부지런한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빈둥거리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입니다. 결국 한 개미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 밥도 잠도 있고 몰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체의 20%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꼭 붙잡으면 나머지 80%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값비싼 자동차, 남부럽지 않은 큰 집, 이런 것들은 사실 잊어버려도 좋은 80%입니다. 가족과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내 발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체력,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 이것들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60 이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2할에 집중해 보십시오. 놓쳐도 되는 것들을 붙잡느라 정작 소중한 것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동안 내가 가진 것을 잃습니다. 두 번째, 빈털터리로 죽기로 결심하십시오. 재산을 움켜쥐려는 집착이 오히려 노년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친구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충만한 사람이 진짜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살을 빼려 하지 마십시오. 60 이후에는 근육을 쌓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내가 단단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여섯 번째, 운동보다 바른 자세가 먼저입니다. 자세가 곧으면 몸도 마음도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2할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잘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잘 산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제때 버린 사람, 잊어야 할 것을 깔끔하게 잊은 사람, 지켜야 할 것만 조용히 지킨 사람.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루를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보이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이미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장들을 들으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먹고 싶어도 건강에 해로우니까 참는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리가 되더라도 운동한다.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건강을 위해 꾸준히 약을 먹는다. 어떠십니까? 맞는 말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당연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진리처럼 믿어온 것들이 60이 넘으면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저는 올해로 105세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철학을 가르쳤고
한국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뭔가 하나는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예전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노후만 길어졌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느새 낯설지 않아졌지만 모두가 100세까지 사는 건 물론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겁니다. 팔에 힘이 빠져서 물건 하나 들기가 힘들어지고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이유도 없이 컨디션이 자꾸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거나 오랜 벗이 세상을 등지면서 하루아침에 고독과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한꺼번에 덮쳐오는 겁니다. 80세가 되면 아무리 관리를 해도 몸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대, 늦어도 70대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의 생활이 말 그대로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5년을 살면서 주변의 수많은 벗들을 지켜봤습니다. 같은 나이에도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그저 무겁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7가지입니다. 들으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천천히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에 남과 비교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동창생 누구는 강남에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살았나?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는 공무원을 했어야 하는데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나는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세상이 불공평하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라도 만회해 보겠다며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벗이 있었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에 지인이 소개해준 투자처에 노후 자금을 넣었다가 순식간에 전부 잃어버린 경우를 저는 여럿 봤습니다. 비교에서 시작된 조급함이 그 사람의 노후를 통째로 흔들어 버린 겁니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됐다 해도 50대는 인생이 꺾이는 나이입니다. 계절로 치면 씨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거둬들이는 시기입니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체력이 이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전의 크기를 정하는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 모습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노년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남의 20억짜리 집을 부러워하는 동안 내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놓치는 겁니다. 105년을 살아온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빈털터리로 죽기로 결심하십시오. 처음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퇴직을 하고 소득이 없어지면 자산이나 예금을 털어서 생활비에 보태야 합니다.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산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자식한테 집이라도 남겨줘야 한다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도 꺼려집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려다가 정작 내가 마지막 10년을 굶주리듯 사는 것, 그게 과연 자식을 위한 일입니까?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있는 내내 적절한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곶감은 빼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남길 생각하지 말고 다 써버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탕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남기려는 욕심을 거두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움켜쥐려는 집착이 노년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고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통장 숫자만 들여다보다가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을 오늘의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빈털터리로 죽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도 처음엔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하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오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억지로 어울리고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공허한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허울뿐인 관계에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고 사람들 틈에 있을수록 오히려 고독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메우려고 또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한번 혼자여도 괜찮다고 각오를 다지고 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또렷해지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남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남과 다른 특별한 하루가 열리기도 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립된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골 식당 주인과 나누는 짧은 인사, 동네 헬스장 선생님과의 가벼운 농담,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느슨한 연락, 마음속을 속속들이 내보이는 깊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갈 곳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단골 찻집에서 혼자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것, 그렇게 사회와의 접점을 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깊은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수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충만한 사람이 진짜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60세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여정의 중대한 관문입니다. 중년기에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이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찾아오면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치매까지 온갖 무서운 질병들이 도미노처럼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에는 지방이 너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하루하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입이 짧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살이 빠지니까 좋다고 태평하게 생각하다가는 70, 80대에 근감소증에 걸리거나 전신 기능이 저하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소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90대가 되어서도 내 발로 걷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것을 직접 먹고 싶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살을 빼서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근육을 늘려서 노쇠를 예방하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핑거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 보십시오. 손가락이 닿지 않을 만큼 종아리가 굵으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서로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소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다리여도 좋습니다. 굵을수록 좋습니다. 다행인 것은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단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근육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살을 빼려 하지 마시고 근육을 쌓으려 하십시오. 그것이 60 이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5번째입니다.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삽니다. 제목이 좀 과격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는다.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는다. 그렇다고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 웃기면서도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다 큰 자식의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이것저것 챙겨주려 기웃거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입니다. 자식 스스로 서야 할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끼고 돌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고 건강 잃었을 때 자식이 부양을 부담스러워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다 해줬는데 결국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달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 돈을 줘버리고 빈곤선에서 허덕이는 것보다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끝까지 내 삶을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단단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6번째입니다. 운동보다 바른 자세가 먼저입니다.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나쁜 상태로 걸으면 무릎과 허리에 오히려 부담이 가거나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자세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등이 굽고 무릎이 휘고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가끔씩 자신의 자세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S자를 그립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정면과 측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뒤꿈치를 벽에 붙이고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근력 저하이고 또 하나는 오랜 습관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것, 그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몸을 틀어놓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 보십시오. 자세가 좋아지면 겉모습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근사한 맵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과 꼿꼿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세를 곧게 하면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가슴을 펴고 배에 힘을 주고 걸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의욕이 올라옵니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7번째입니다. 인생의 8알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가 주장한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성과의 80%는 일에 들인 시간의 20%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파레토 법칙 혹은 20대 8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20%라면 빈둥거리는 개미도 20%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부지런한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빈둥거리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입니다. 결국 한 개미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 밥도 잠도 있고 몰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체의 20%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꼭 붙잡으면 나머지 80%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값비싼 자동차, 남부럽지 않은 큰 집, 이런 것들은 사실 잊어버려도 좋은 80%입니다. 가족과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내 발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체력,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 이것들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60 이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이할에 집중해 보십시오. 놓쳐도 되는 것들을 붙잡느라 정작 소중한 것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동안 내가 가진 것을 잃습니다. 두 번째, 빈털터리로 죽기로 결심하십시오. 재산을 움켜쥐려는 집착이 오히려 노년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친구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충만한 사람이 진짜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살을 빼려 하지 마십시오. 60 이후에는 근육을 쌓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내가 단단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여섯 번째, 운동보다 바른 자세가 먼저입니다. 자세가 곧으면 몸도 마음도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2할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잘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잘 산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제때 버린 사람, 잊어야 할 것을 깔끔하게 잊은 사람, 지켜야 할 것만 조용히 지킨 사람.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루를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보이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이미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